누가 진짜 코어인가? 자, 지금 여권에서는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권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자, 이른바 그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신규 유입 지지층과의 그 갈등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망한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지켜봐야죠. 그건 뭐 우리가 팩트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큰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있는데요. 곧바로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자, 코어 지지층인데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라는 것이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김어준 씨가 나섰습니다. 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코어 지지층이 마음이 식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식었느냐? 자꾸 자신들을 반명이라고 하니까 그래 니들끼리 그러면 잘해봐 하면서 팔짱을 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김어준 씨는 선동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판을 뒤집고 개념을 바꾸고 책임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코어 지지층이라는 개념이 삐치면 돌아서는 지지층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콘크리트 지지층이 마음 상하면 팔짱 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코어 지지층은 말 그대로 핵심 지지층입니다. 정권이 흔들릴 때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불리할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서운함보다도 큰 역사적 과제를 보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는 지금 코어 지지층을 마치 감정 상하면 대통령을 벌주는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개념을 비틀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치 기술입니다. 더 웃긴 것은 그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지는 언어입니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말 듣지 않으면 지지층이 빠진다 이렇게 겁박합니다. 그게 코어입니까? 정말 코어라면 위기 때 등을 받쳐줘야 합니다. 정말 핵심 지지층이라면 대통령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가장 먼저 흔들고 가장 먼저 우리 지분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시민 씨가 말했던 ABC 이론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A는 가치를 쫓는 사람, B는 이익을 쫓는 사람, C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과연 B입니까? A입니까? B에 가깝습니다. 이익 추구형 정치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방송 영향력, 커뮤니티 지분, 당내 발언권, 전당대회 동원력,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 B들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 자기 지분이 먼저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지지율 하락을 놓고도 민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 안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정한 의제, 자신들이 정한 속도, 자신들이 정한 개혁 구호만 말합니다. 검찰개혁 중요하지요. 언론개혁 중요하지요. 그러나 국정은 그것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집권은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집권은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정치학은 오래전부터 강성 지지층에게 과도하게 끌려가는 정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다운스의 중위 투표자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 중간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만으로는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확장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치를 플러스의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좁아지면 집니다. 또 커브형 격차의 법칙이라는 정치학 이론도 있습니다. 정당 안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일반 유권자보다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이 그들에게만 끌려가면 대중정당이 아니라 동호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팬클럽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조직이 아니라 내부 강성층에게 인정받는 조직으로 쪼그라듭니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피커가 코어가 팔짱을 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움직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다시 그 반응을 보며 보아라,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민심 분석이 아닙니다. 민심 제조입니다. 더 나아가 공작이지요. 공작.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정치입니다. 김어준 씨는 그냥 방송인이 아닙니다. 진영 안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책임 있게 쓰기는커녕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흔들고 지지층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민주당 정치에 계속 개입하려 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팔짱만 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상한 선동을 하면서 민주당 정치에 손을 뻗지 말고 정말 팔짱만 끼고 조용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안 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욕심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특정 강성 지지층, 특정 스피커, 특정 커뮤니티가 결합해서 당권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당에서 우리 지분이 가장 많다. 이제 그걸 확인해 주마. 이런 정치적 메시지 아닌가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분 정치로는 집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팬덤 정치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코어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뿌리여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탱하는 뿌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족쇄가 되고 협박장이 되고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지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패권이에요. 패권.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유튜브 스피커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신을 찍은 사람도 찍지 않은 사람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집권 세력이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작은 그릇, 좁은 그릇, 자기들끼리만 밥 퍼먹는 그릇이 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노무현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지역주의를 깨겠다며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그는 자기 지지층의 박수만 쫓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구조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구조 문제를. 그런데 지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일부 친문 세력은 노무현의 용기는 버리고 이름만 갖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진영의 순도 검사, 자기 지분 지키기, 대통령 압박에 노무현을 소환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은 스피커의 조회수를 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추천수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은 내 삶이 나아지는가, 나라가 안정되는가,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가를 봅니다. 민주당이 다시 실패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강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탄핵당했던 정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음에 집권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내부에서 대통령을 흔들고 지지층을 선동하고 강성층의 박수에 취해서 국민 전체를 잃어버린다면 그 일은 또 재현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코어 지지층을 존중하되 코어 지지층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층을 설득해야지 지지층에게 항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팬덤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커뮤니티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흔들어 자기 지분을 확인하려는 김어준 세력은 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패권입니다. 이름만 바꾼 친문 패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 패권의 압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큰 그릇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국민 정체를 향해 가야 합니다. 김어준 씨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코어 지지층을 빙자해서 대통령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팔짱을 끼겠다면 그냥 끼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팔짱으로 민주당의 목을 조르려 들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분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팬덤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네, 방금 영상 보셨죠?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핏대 세울 때마다 여러분이 저 양반 속 다 버리겠다 이렇게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그 마음 덕분에 제가 속 다스리는 든든한 무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기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후기도 정말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안 마시고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한 하루가 보장됩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늘온 갖고 계신 우리 식구들끼리 시원하게 건배하시죠.